현대차, 기아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적정 임금인가? 그건 적정 임금이 아니에요. 고임금이지. 자기 생산성, 자기 가져가야 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의 지대 추구라고 하는 그거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고. 왜? 자꾸 현대차 비중이 떨어지냐면 이게 반드시 수입차의 국내 시장 공세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고임금이 그대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임금 깎아가지고 무슨 그 청사진 없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워요. 그 고임금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도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특근이니 뭐 연장근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걸 딱 도외시한 다음에 그냥 높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생산성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산성 뭐 그 각 공장을 비교해 보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도요다나 유럽의 폭스바겐 공장보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높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 임금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독일 노동자들 얼마 일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 생산성을 갖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생산성이라는 게, 그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몇 건 임금 대비 이건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임금을 더 주더라도 아니, 위에 분자를 더 크게 만들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명제예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근로시간과 해서 시간당 근로시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이걸 생산성 향상시키는 것이 뭐의 문제인가, 이걸 따져봐야지 무조건 임금 깎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자꾸 임금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 임금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그것을 만약에 현대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는 정말 마지못해서 그렇죠. 몇 년을 갖다 마지못해서 하다가 지금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대 주주로 들어온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인데, 현대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주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일감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현대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현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재미없으면 그냥 철수해버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현대라고 하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는 순간 굉장한 사회적 큰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모델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다른 지역 확산돼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현대는 적절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설수한다. 그것이 과연 현대가 감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면 애초에 접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할 거라고 봐요.